GPT 스토어의 A부터 Z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GPT 스토어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용하며 그곳에서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판매하는 법, 그리고 GPT 스토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앞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만이 100%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이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먼저 GPT 스토어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GPT 스토어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챗봇을 판매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스토어, 앱 스토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시겠죠? 그러면 챗봇이란 게 뭐냐? 챗봇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챗봇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챗GPT랑 다를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저희는 모두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작가, 과학자, 사진사, 경찰관, 엔지니어, 선생님 등등 다른 일을 하잖아요. 이번 GPT 스토어는 이런 다른 일들을 하는 챗봇이 판매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가? GPT 스토어는 챗GPT 좌측 상단에 있는 Explore GPT를 누르면 바로 접근이 됩니다. 이곳을 누르면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탑 픽스가 먼저 보이는데요. 추천하는 챗봇이나 트렌드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챗봇을 출력해줍니다. 카테고리로 보자면 달리, 이곳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곳이고요. 라이팅은 글쓰기 관련된 챗봇, 여기는 생산성, 여기는 연구 및 분석 등등 여러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를 누르면 원하는 카테고리의 가장 유명한 챗봇들을 보여줍니다. 예시로 상품 두어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센서스는 인터넷상의 관련 논문을 찾아주는 챗봇입니다. 한모드 같은 경우는 기존 이미지에 불을 붙여주는 형태로 이미지를 변경해주는 챗봇이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스스로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스토어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GPT 스토어는 여러분의 챗봇을 만들어 올리면 사용량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미국 내 사용자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곧 순차적으로 전 세계에 오픈이 되겠죠. 물론 수익을 이걸로 벌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챗봇, 이건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알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대화만 할 줄 알면 바로 챗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Explore GPT를 누르면 우측 상단에 Create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면 이런 창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곳에 있는 Create 버튼을 누르면 챗GPT처럼 채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서 만들고 싶은 챗봇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create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입력하면 끝입니다. 잠깐 이렇게 updating GPT라고 출력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챗봇 제작 끝입니다. 진짜인지는 실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테스트는 우측에 있는 프리뷰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추천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내용이 출력돼서 나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곳에 컨피규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비어있던 곳인데 이렇게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챗GPT에게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챗GPT가 알아서 이곳을 채워준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수정해서 챗봇의 기능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다면 웹 브라우징을 체크하면 되고 이미지 생성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달리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만들어서 알아서 실행하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코드 인터프리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바로 우측 상단에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3개의 선택지가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링크가 있는 사람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세 번째는 누구나 사용하게 할 것인지. 여기서 누구나 사용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면 GPT 스토어에 어느 카테고리로 올릴 것인지 보고 선택하고 바로 GPT 스토어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GPT 스토어에서 방금 제가 만든 걸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GPT 스토어의 설명 및 챗봇을 만들고 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요. GPT 스토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익 모델에 대한 이해. 이번 GPT 스토어가 기존 온라인 쇼핑몰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 GPT 스토어는 챗 GPT 플러스 이상의 구독자들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는 유료 구독자층의 챗봇 사용량을 측정해서 GPT 스토어에 수익을 배분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독 수익을 분배해서 챗봇 제작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값이 매겨져 있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보다는 넷플릭스와 더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 비유해서 보자면 여기에 여러분이 챗봇을 올리는 것이 넷플릭스에 영화를 찍어서 업로드하는 것과 같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챗봇을 사용하는 건 누군가가 넷플릭스에서 여러분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죠. 넷플릭스의 구독자들이 내는 돈을 나눠서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챗봇을 판매하려고 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고민할 부분이 있도록 합니다. 바로 수익 퍼센테이지입니다.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 같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이 3, 개발사가 7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개발사가 7인 이유는 개발사가 서버나 프로그램 등등을 전부 직접 구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오픈된 GPT 스토어의 경우에는 서버도 프로그램도 전부 오픈AI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AI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비율이 너무 낮으면 챗봇 판매라는 새로운 시장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익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오픈AI는 수익 쉐어의 기준을 사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량은 토큰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챗봇 제작 시에 한번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을 길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챗봇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뷰징의 염려가 있는데요.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까지 없는 정보를 준다거나 내가 원하는 언어가 아닌 답변까지 전부 진행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뷰징의 경우에는 IT 사이드에서는 아예 밴을 한다거나 등록을 못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AI 수익 모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채널에 대한 이해입니다. GPT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챗봇은 이 뉴스 기준으로 현재 3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토어의 화면 구조는 어떤가요? 각 카테고리별로 가장 많이 사용된 최상위 10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픽의 영역에 있는 퓨처드와 트렌드는 전부 합쳐도 16개밖에 안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챗봇들은 그냥 모래알 중에 하나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 열어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를 보시면 애플, 안드로이드도 상위 탑 100이 전체 수익의 80%가량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챗봇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신다면 이 챗봇을 마케팅하는 마케팅 채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등등 개발자들 채널도 있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곳에 여러분들의 챗봇을 홍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는 앞으로 변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오픈AI가 유튜브처럼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넣는 건데요. 사용자가 평소에 하는 대화에 따라서 GPT 스토어에서 내가 필요한 GPT 챗봇을 추천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무엇이 됐건 결국은 별도의 채널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챗봇을 알릴 만한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GPT 스토어로 유입이 되어서 챗봇의 사용량을 늘릴 수도 있게 되겠죠. 혹은 내가 만든 챗봇에 링크를 넣어서 챗봇을 사용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홈페이지로 연결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SNS 채널로 유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챗봇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확장성이 있는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RAG에 대한 이해. 24년도에 가장 흥할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라는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로 이번 GPT스는 대화만으로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만큼 경쟁자들도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 계속해서 새로운 챗봇이라는 검투사가 뛰어들고 있는 일종의 무제한 콜로세움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용량을 점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경쟁하고 RAG로 사용할 데이터들을 경쟁하는 것도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챗GPT라는 서비스 안에서는 개인이 파인 튜닝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RAG의 가치는 GPT 스토어가 더욱 유명해지고 많이 사용될수록 점점 정교함이 필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신다거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른 만들어서 빠르게 시장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현재는 미국 외 지형에서 당장의 수익을 얻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린 세 가지의 이해를 기반으로 챗봇을 제작하신다면 새로운 시장에서 여러분만의 챗봇으로 수익을 얻으시는데 훨씬 유리한 지점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늦었다거나 조바심을 낸다거나 혹은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공유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오늘 이야기 드린 GPT 스토어에 여러분만의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이드형 챗봇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GPT Make Helper입니다. 앞의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이 챗봇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을 보시면 해당 챗봇의 사용 설명서와 함께 챗봇의 사용 링크도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차근차근 AI 시대를 따라갈 수 있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